자, 완자 통합과학 2.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생물의 다양성. 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의 의미, 왼쪽에 암기해라고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지, 그지? 반드시 이 틀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생물의 다양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유전자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물종의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이런 개념이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내용으로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되게 많이 들어봤지, 그지? 반드시 같은 종 생물에서 개체마다 뭐가 달라서,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을 보면 이게 누구야? 다람쥐가 되겠네, 그지? 다람쥐의 지금 털 색깔이 다 다르잖아, 모양하고. 그래서 같은 종에서, 그치? 같은 다람쥐 종에서 이런 개체마다, 그치? 이런 1번 개체, 2번 개체, 3번 개체, 4번 개체마다 이제 유전자가 달라서 이렇게 겉 무늬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걸 유전적 다양성. 자,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 똑같은 강아지인데, 그치? 다 모양과 특징이 다르잖아, 그치? 그래서 같은 종 생물이라도 유전자 차이 때문에 개체마다 모양, 크기, 색 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는 걸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예를 보면 지금 바지락이라는 게 있지. 바지락은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와 색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헬리코니우스 나비, 이름도 많이 어렵네, 그지? 헬리코니우스 나비의 날개 무늬가 개체마다 어떻다? 다르고, 그 다음에 별불가사리도 개체마다 무늬와 색이 다르다. 그래서 같은 종이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겉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 무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다양할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어떻다?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또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그지? 살아남을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게 유전적 다양성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는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으므로 당연히 멸종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은 종의 다양성을 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한 이유가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지, 그지? 자, 우리가 좋아하는 바나나 있잖아요, 그지? 바나나는 원래 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 주로 지배됐던 그로미셸 품종은 씨가 없어서 땅속 줄기를 잘라서 그냥 옮겨 심는 무성생식이다라는 말이 나오지, 그치? 이 무성생식은요 어떤 생식이냐면 생식 자체가 자기와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거야, 개체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암수의 생식세포의 결합이 어떻다? 결합 없이 일어나는 생식이 무성생식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50년대 말곰팡이에 의해 유발되는 파나마병이 유행하면서 이때 미셸 품종의 대부분이 멸종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시. 그래서 파나마병에 저항성이 있는 새로운 품종 캐번디시 품종이 재배되기 시작했지만 또 변종이 출현하여서
지금 캐번디스 품종 역시 멸종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이 단순하면 멸종의 위험이 크다는 얘기야. 이제 품종이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 다양성은 높을수록 생존에 유리합니다. 높을수록 환경 변화에도 적응력이 뛰어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집단 내 유전자가 다양하므로 어떤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환경에 적응하는 데 적합하고요. 멸종될 확률이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낮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물의 다양성. 이거 제목을 좀 외워라. 생물의 다양성 안에는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자, 그러면 종의 다양성은 뭡니까? 그래, 종이 다양한 정도야. 그지? A라는 종, B라는 종, C라는 종, D라는 종. 그지? 그 다음에 위에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종이 다양하잖아. 이 그림을 보면 사슴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그지? 토끼도 있고 뱀도 있고 등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일정 지역에 얼마나, 자, 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얼마나 많은 종류야, 그지? 많은 생물종이. 두 번째는 얼마나 고르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야. 자, 그래서 종은 많을수록, 그지? 그 다음에 각 생물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그지?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래서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지, 그지? 종의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요, 생물종의 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어때야 됩니까? 균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복잡한 먹이고물이 형성되어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일단은 종류가 많아야 돼. 알겠지? 종의 다양성은 종류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종류가 각각의 종들이 골고루 분포해야 돼. 그치? 종의 균등성이야. 그럼 왼쪽에 보면 지금 나무들이 있잖아. 그치? 그래서 면적이 같은 두 지역 가와라에 A, B, C, D가, 자, 가 생태계에는 A가 5개, B가 6개, 6, 3, 총합이 20개야. 자,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하나, 둘, 여기에 대부분 편중이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총 20개. 그래서 총 개체수와 종의 종류도 4종류로 똑같은데, 누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까? 자, 가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래서 고르게 분포할수록, 그지? 종의 분포 비율이 균등할수록 종의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종의 수, 그 다음에 분포 비율, 그치? 균등도라고 얘기해, 그치? 분포 비율이 골고루 분포할수록 종의 다양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생태계의 다양성이다라는 내용이 나와. 생태계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이제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 그 다음에 위도, 기온, 강수량 등의 환경 차이로 인해 생태계가 다양하다. 자, 육지에서 사는 생물과 바다에서 사는 생물 다르잖아, 그지? 그 다음 위도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기온 따뜻하고 차갑고, 그 다음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그지? 이런 환경 차이로 지구에는 열대우림, 갯벌, 습지, 산림, 초원, 사막, 호수, 강, 바다 등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고요. 그래서 생태계의 종류에 따라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생물 종과 개체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어떨수록 다양할수록
종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집니다. 서로 상호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의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태계, 열대우림, 개펄, 습지 이렇게 있잖아, 그지? 자, 요거 열대우림이야, 그지? 밀림을 생각하면 되지. 종의 다양성이 가장 높다야, 알겠지? 어디가? 열대우림이, 그지? 열대우림이 종의 다양성이 가장 크다라고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개펄과 습지는 어디와 어디의 중간에 있는 거야? 육상 생태계와 수생태계를 잇는 완충지대잖아, 그지? 그래서 생태계의 자원을, 그지? 두 생태계의 자원을 모두 이용하는 생물종이 공존하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야, 그지? 가장 높은 건 누구다? 열대우림이야, 그치? 가장 높은 것은 열대우림. 그 다음에 개펄과 습지는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이것만 잘 외워두면 나머지는 그냥 쑥 읽어가면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은 또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종의 다양성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지와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종의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놈들은, 그지?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생태계가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가 의미가 뭐 종류와 개체수, 양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내용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왜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냐? 뭐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일단은 다양성이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되면 어떤 종이 빨리 멸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은 저마다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며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은, 그치? 다양한 생물이 있으면 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의 생물이 사라져 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평형이 깨져지기 쉽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그치? 낮아지게 되면 생태계의 평형이 깨지기 쉽고요. 당연히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물의 다양성과 이제 생물 자원이야, 그지? 그래서 모든 생물은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 자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물 자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높을수록 생물 자원이 풍부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식주 재료를 제공하기도 해, 생물 자원이. 그래서 이런 거는 목화, 면섬유, 양모, 누에는 비단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의복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굳이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있을까요 싶은데 그래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 벼, 밀, 콩, 옥수수 등은 주식으로 이용되고, 사과, 바나나, 배, 식량으로도 이용이 되네, 우리 생물 자원이. 그 다음에 나무, 풀 등은 주택의 재료도 이용이 되고. 자, 그러면 의약품의 원료로도 쓰여, 그지? 그래서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버드나무, 그지? 버드나무가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해열 진통제의 또 원료가 되는 조팝나무도, 그지?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된답니다. 그 다음에 심장병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디기탈리스, 그지? 교재가 바뀌면서 예시들이 조금 많이 나오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항생제의 원료가 되는 푸른 곰팡이. 참 중요한 물질입니다. 푸른 곰팡이는 항생제의 원료입니다. 그지? 그래서 이 항생제는 일단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 항생제야, 항생제.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프거나 곪거나 찢어지거나, 그지? 그러면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지.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물자원이 또 에너지 생산 및 산업용 재료 제공. 그래서 생물자원은 뭐 바이오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 생산에 이용되며 여러 가지 산업 재료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연료는 바이오 연료 있지, 그지? 동식물이나 미생물이 생산한 유기물로부터 얻은 연료를, 그죠? 유기물로부터 얻은 연료를 바이오 연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가치, 다양한 생태계는 사람에게 휴식장소, 여가활동, 뭐 생태 관광 장소 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 뭐 옥수수가 쓰이고, 그 다음에 효소, 그치, 발효식품, 그 다음에 생태 관광 장소를 제공하는 생태계. 이 그림이 어디쯤 돼 보니? 제주도가 되겠네, 그치, 제주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 쉽지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로, 그치? 자, 연필 드시고 잘 적어봅시다. 무슨 색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생물의 다양성이야, 그지? 유전자가 달라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얘는 무슨 다양성입니까? 유전적 다양성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생태계의 다양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이고, 뭐 종의 다양성과 유전적 다양성에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어떨수록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생물 자원에 대한 내용이야. 생물 자원.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모든 생물적 자원으로 의식주 재료, 의약품 원료, 에너지 생산 등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은 1번 다양한 생물의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스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얘는 환경이니까 뭡니까?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고,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종 다양성이지. 종 다양성. 그 다음에 다는 뭡니까?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예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예는 유, 종의 다양성에 해당하는 예는 종, 생태계에는 생. 제주도에는 해안, 산, 습지, 초원 등이 있습니다. 이거 뭐야? 생태계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바지락은 갯체마다 껍데기의 무늬와 색이 다르다. 요 유전자 이상에 의한 거니까 유전적 다양성. 숲에는 참나무, 소나무, 다람쥐 등이 서식한다. 이거는 뭐예요? 종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종의 다양성은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를 포함합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은 생물 종에 관계없이 객체마다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지,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생물종에 관계없이 개체마다 다양한 형질을 나타내는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종에서 같은 종, 그렇지? 같은 종에서야, 그렇지? 그 다음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집단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에는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아니지. 구성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의 다양함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생태계의 다양성입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림은 면적이 같은 두 지역 가와 나에 서식하는 생물종 A, B, C, D, E. 그러면 가와 나의 생물종을 쓰십시오. 그럼 일단은 여기에는 서로 다른 게 A, B, C, D, E. 가는 몇 종입니까? 5종이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똑같이 가면 A가 있고, 여기 B종이 있고, 여기 C가 안 보이네. 여기 D가 있고, 여기가 E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보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지? A는 둘, B는 요거잖아, 그지? 4개. 그 다음에 C는 1, D는 뭡니까? D는 3, 그 다음에 E도 3. 그래서 총 개체수는 13. 그 다음에 나는 A가 몇 개가 보입니까? 하나. 그 다음에 그대로 세문대 보이는 거. B는 5개가 보이고, C가 0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2, 5. 다 합치면 또 얼마야? 13이다. 그래서 종의 다양성은 당연히 가와 나 중에서 어디를 해야 됩니까? 가를 해야 되겠지, 그지? 종의 수가 많으면서 골고루 분포할수록 다양하다.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과의 가치와 생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 멸시하는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이야,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낮은 생태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생물 자연으로부터 의약품의 원료를 얻을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생태계 자체는 생물 자원으로 효용 가치가 없다? 아니, 효용 가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너무 간단해서, 바로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이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면 이 감소하는 이유야, 그지? 원인과, 그러면 감소하면 나쁘잖아, 그지? 이것들을 이제 다양성을 보존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감소 원인은, 최근 생물의 다양성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래? 인간의, 그지? 인간의 활동 때문에 그렇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식지 파괴와 특히 단편화라는 의미가 되게 중요해. 뭐 서식지 파괴는 뭐 어렵지 않지, 그지? 뭐 산림을 무단으로 막 훼손해, 그지? 그래서 일단은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가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첫 번째 서식지 파괴야. 산림의 벌채, 습지의 매립 등으로 서식지가 일단 파괴가 되면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생물의 다양성은 급격히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거는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어서. 그 다음에 자, 요거 서식지 단편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는 도로 건설이나 주택 개발 등의 대규모 서식지가 소규모로 이렇게 분할이 되는 겁니다. 분할이 되게 되면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내용이 단절이 돼 버리잖아, 그지? 그래서 생물종의 이동을 제한하여 고립시키므로 멸종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깔게 되면
쭉 뻗어나가는 90도의 좌우가 분리가 되잖아, 그지?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으로 넘어가다가 차에 치이는 걸 로드킬이라고 얘기하죠. 로드킬.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서식지가 단편화가 됐을 때 총 면적은 어떻게 되니?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게 되면 자, 요런 거 잘 보세요. 가장자리의 면적은 넓어지고 중앙의 면적은 좁아집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종보다 중앙에 사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아. 어디에 사는? 중앙에 사는 생물종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말로 나오면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 다음에 서식지가 단절되면 생물종의 이동이 제한하여서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개체수가 감소하여 멸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서식지 파괴입니다. 서식지 파괴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포획이라는 말과 남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보호동식물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야생동물을 남획하게 되면 해당 생물종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멸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생물종의 멸종은 생태계의 먹이 관계에도 영향을 주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 예로 우리나라 산림에 서식하던 호랑이나 곰, 여우 등의 대형 포유류는 무분별한 사냥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였고 일부는 이미 멸종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래종의 유입이에요. 외래종의 유입. 자, 외래종. 그래서 원래 살았던 서식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유입된 생물들을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래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대량으로 번식하여 토종생물의 서식지를 차지하고 생존을 위협하여 먹이관계 변화를 일으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다. 그래서 뉴트리아, 그지? 몸집이 크고 번식력이 좋아서 닥치는 대로 먹지, 그지? 마땅한 천적이었고요. 사람이 천적이지. 사람의 입을 잡아줘야 돼. 그다음 가시박. 동물식물로 넓은 잎이 주변의 다른 식물을 뒤집어 성장을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길, 북아메리카에서 들여온 외래생물로 어린 물고기와 알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블루길.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환경오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성비는 하천, 호수,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강이나 바다에 유입된 화학물질과 중금속은 수중생물에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포획이라는 용어와 남획이야, 그지? 그래서 포획은 잡는 행위고 남획은 과도하게 많이 잡는 행위야. 포획은 잡는 거,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씨를 말려버리는 이게 남획입니다. 남획. 정말 쉽죠. 그냥 읽으면 그냥 쫙 해결되는 내용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을 재활용하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건설 등으로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하는 요거 중요합니다. 생태 통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이런 게 많잖아, 그지? 여기를 A 지역, 여기를 B 지역, 도로가 쫙 나게 되면 이쪽에 생물들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 통로를 통해서 자유롭게 A, B 구역을 왕래하면서, 그지?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생태 통로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관련 법을 제정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고, 그 다음 멸종위기에 처한 종을 복원하고, 뭐 좋은 말들만 체크하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검역 등을 강화하여 외래생물들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 외래생물을 도입하기 전에 외래생물이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대책 및 기후변화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인 노력은 그치 국제적으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 협약, 뭐 습지보호 람사르 협약, 그다음에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그다음에 이동성 야생 동물 보호 협약 등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거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물 다양성 요소를 이용하여 유전 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 요 람사르 협약은 가끔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물새에서 식초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호하고 있는 국제 협약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시가 고창 운국 습지가 있고 뭐 창녕 우포늪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답니다. 자,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로 마무리를 합시다.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은 뭐의 파괴입니까?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불법 포획과 남해, 그 다음에 외래 생물의 유입, 그 다음에 개인적인 노력이 있고요. 사회 국가적인 노력, 생태통로청 설치, 국립공원 지정, 그 다음에 보건사업, 뭘 보건해야 되겠니? 멸종 위기종, 그지? 보건사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열차하는 것을 X로 표시하십시오. 생물 다양성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외래 생물의 유입이 아니고 가장 큰 원인은 뭐야? 서식지 파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서식지 파괴 틀렸고, 숲의 나무를 베어내면 그곳에서 살던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가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겠지. 증가한다. 틀렸고, 그 다음 불법 포획과 남해 환경오염은 모두 생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살고 있던 서식지에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입되는 생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래 생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산을 뚫고 도로를 건설할 때 서식지 단편화로 인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하면 좋을 구조물은 연결해야 되지.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 생태통로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 다음에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협약이야. 생물 다양성 보전, 생물 다양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그 다음에 유전 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 그래서 이게 뭡니까? 생물 다양성 협약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뭘 끝내놨습니까? 생물의 다양성, 그지?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지? 그냥 상식적인 내용으로 해결하면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시간에 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요겁니다. 생물의 다양성. 요거 유전적 다양성,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자,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